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래곤 혐오 징징징 어반입니다. 오늘 썸네일 좀 괜찮죠? 제가 오늘 좀 심혈을 기울여서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썸네일 어디서 주워오냐 얘기하는데 썸네일 다 제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썸네일도 사실 뭐 만드는데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아. 봐도 되게 조잡하잖아. 그냥 조잡한 뽀샵에 몇 개 한 다음에 그냥 드래곤 주먹 징징징 뭐 이런 거라 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근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영상을 찍는 시간이 5월 6일 새벽 2시 41분이거든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어. 근데 내가 뜻하지도 못한 아주 재미난 걸 보고 말았지 뭐야. 그래서 저는 뭐 확실히 남초, 여초 둘 다 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보면 남초의 그런 뭔가 비용신이랑 여초의 비용신은 확실히 좀 성격이 되게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되게 재밌는 거는 여초는 뭐가 재밌냐면 좀 빡대가리들이 근데 빡대가리들이 진짜 많아요. 여초는 보면. 그래서 야, 이런 것들이 인연들이 나랑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한단 말이야. 이런 느낌이 올 때가 되게 많은데, 근데 거기에 올라온 게 뭐였냐면 어린이날 기념으로 어린이날 방정환 센세가 사실은 이제 여혐론자였다는 그런 글이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주장의 가장 핵심 근거는 뭐냐면, 방정환이 말한 어린이는 남자일 뿐이었다라는 그런 글로 시작하는 글을 퍼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얘기하자면, 난 사실 뭐 방정환 이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 일단은 호는 소파라는 호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잔잔한 물결처럼 천천히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데서 유래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서야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라의 미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는 어린아이를 한 명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느낌들이 있지. 근데 옛날만 해도 어린이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존나 앵벌시켜도 되는 실제로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앵벌이 같은 게 있었거든. 서울역 같은 데 가면 막 애들 있잖아, 막 이게 뭐 납치해가지고 앵벌이 시키고 실제로 그랬단 말이야. 그런 인권 유린이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실제로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노가다 같은 거 시키고 이제 목화솜 따기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인식을 방정환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실제로 독립운동가로도 활동을 하고 최초의 여성 잡지인 신여성의 편집장으로까지 활동했던 이 방정환 센세가 정말로 양성평등까지 아울렀다고 평가받는 그 방 센세가 진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야. 방정환 선생이 챙긴 건 남자아이만 챙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사람의 일관된 교육관이거든. 그래서 여자는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일관된 교육관이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의 그런 뭔가 이제 그 일화 같은 게 소개가 되는 건데, 여자애한테 그가 가르쳤던 거는 그냥 착한 딸, 상냥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는 내용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딸을 실제로 학교에 보내지는 않았대. 그리고 뭐 자신의 아내가 시어머니를 모실 때도 이게 요리를 되게 존나 못했나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이게 며느리가 이제 이게 음식이 이제 개판이니까 뭐라고 했다고. 그거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런 뭔가 방정환 선생님의 그런 교육관 자체가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거지. 상냥한 아내, 좋은 어머니, 이게 가장 훌륭한 교육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엔 이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난 지금 여기서 보면 그래도 나는 방정환 선생가 그래도 일관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뭐냐면 자신의 딸도 학교에 보내진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자기 딸 학교 보내고 나머지 애들한테 이제 요리나 열심히 해라 말하면 이게 굉장히 철학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일관된 철학을 지켰다 생각하고, 그리고 난 이게 하나의 그냥 시대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자가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 뭐가 있겠어? 그냥 남성에게 의탁하는 방식이었잖아. 실제로 여자가 생산력으로 남자와 맞대를 할 수 있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뭔가 내조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가
뭐 방정환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일반적인 보편적인 견해였지.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방정환이 키우는 그런 뭔가 생각하는 어린이에는 여자아이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오질나게 욕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뭐 당대 최고의 엘리트 여성이었던 뭐 김명순에 대해서도 뭐 이게 뭐 스토킹을 했다나 뭐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사실관계는 뭐 확인은 안 되지만 근데 항상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공과가가 되게 분명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지금 2022년의 시대관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 그 당시의 시대관으로 봤을 때는 뭐 야 복돌아 야 복돌아 비켜 임마. 저 아빠 일하잖아. 복돌이 비행기 뿡 갔어요. 그래서 뭐 나쁜 짓도 했다고 하는데 뭐 그걸 떠나가지고 뭐 다들 그런 건 가지고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뭐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도 엄청난 소아성애자였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는 완전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백범 김구 선생님도 따지고 보면 공과가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뭐 굳이 말을 아끼겠는데 그 사람이 킬구라고 불린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봤을 때 말년이라는 게 굉장히 내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말년을 그런 행실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뭐 굳이 얘기는 하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거는 일단 그런 부분에서 공과가를 뚜렷하게 구분하자라는 측면에서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뭐 이게 안 좋은 행동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근데 뭐 일단 이건 둘째 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거 말고도 방정환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이 글을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방정환이 여혐론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방정환 선생님이 그 일본의 언론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필명을 사용했는데 그 중에 은팔이라는 필명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면 거기서 이제 글을 쓰는 것들을 보면 여자들을 성적 대상을 했다는 거야. 가늘고 어여쁜 종아리, 목구도가 치마 끝을 얄근얄근 쳐가면서 걷는 맵시 이렇게 눅눅한 남성의 시선이 묻어있다는 걸로 결국에는 방정환 선생은 시대의 그런 걸 떠나가지고 완벽한 사람인 걸 떠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한 게 아니라 그저 남자의 인권만 챙겼던 여혐론자다라는 그런 희한한 글을 하나 퍼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씨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게 폰데가 이제 여초잖아. 여초 애들은 이게 반응이 똑같아. 토종 개쉽 쓰레기다라는 반응, 진짜 쓰레기다 이런 반응밖에 없어. 역겹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새끼였다. 시대상 운운하기에는 그 시절도 빠른 사상인가 고사상이겠지. 그래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당시에 100년 전에 100년 전인가? 100년 거의 100년 됐지? 그지? 방정환 선생님이 나이가 몇 살이었어? 잠깐 한번 보자. 뭐 엄청 오래됐는데 뭐 100년이 됐든 안 됐든 그걸 떠나가지고 그때 행동들 하나하나 들어와서 지금 2022년의 시선으로 검열해가지고 오지게 욕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씹고 뜯고 맛비고 즐기고 조리돌림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다들 이제 욕만 오질나게 하고 있는 거지. 나쁜 새끼다라는 그런 일관된 이런 걸 보면서 아 역시 여초는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선은 저는 뭐 글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항상 저는 이런 여초들 일관된 부분들이 하나 뭐냐면 얘들은 그런 뭔가 혐오의 거리를 항상 찾아서 헤매는 하이에나 같거든. 그래서 지금처럼 100년 거의 뭐 100년쯤 된 100년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진짜 오래전에 얘기도 끌고 와서 2022년에 성인지 감수성의 시각으로 물고 뜯고 물어뜯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자는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되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옛날에 크리스토퍼 놀란에 보면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어. 내가 이걸 진짜 재밌게 봤거든. 따지고 보면 논란을 한동안에 빵 띄운 작품 중에 하나의 메멘토라는 게 이게 진짜 재밌거든. 여러분 보면 알게 진짜 그건 꼭 봐 메멘토는. 근데 결론적으로 여기 내가 조금만 스포하자면 메멘토 볼 사람은 지금부터 듣지만 알았지. 지금부터 조금 건너뛰게 해야 돼. 그 메멘토의 주인공은 뭐냐면 없는 범인이랑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 그치? 없는 적이랑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실제로는 없는 적을 만들어내면서 싸우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주변 사람들의 이용을 당하면서 그 모습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여자들을 보면 없는 적을 만들어내가지고 구태의인하게 계속 만들어내가지고 계속 싸워.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여혐 공화국이 되어야만 하거든. 몰카 공화국이 되어야만 하고 여성 인권이 바닥이 난 나라여야만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전혀 그렇지가 않아. 동떨어진 얘기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뭐 이제 성평등 뭐 이제 100몇 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남녀임금 뭐 62점 뭐 이런 개소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잖아. 그 이미 논리적으로 다 박살난 그걸 아직까지 들고 오고 있고, 굉장히 위험하고 오늘도 안전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아직까지 한단 말이야. 왜? 그런 적들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없는 적들을 만들어내는 걸 떠나가지고 마지막까지 이용당하는 모습까지도 정말로 이 메멘토의 주인공이랑 똑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적이 정말로 실체하는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분노와 차별이 실체하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게 한 거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거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힘들게 할 수 있게 빡돌게 하는 거지. 그런 것들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녀 차별과 사회적인 구조와 그런 가부장적인 폐해에서 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찾아 헤매면서 물어뜯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남아있는 건 뭐야? 실제로 지금 와서는 이제 옛날에 전래동화 가지고 들고 와갖고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도 오지게 욕하더라고. 옛날에 내가 얘기했던 선녀와 나무꾼 얘기 있잖아. 그거 가지고도 이 나무꾼이 선녀를 가스라이팅 한 거라고. 그러고 있더라고. 근데 정말로 한심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은요, 어린이날의 방정환마저도 이렇게 요염론처럼 물고 가는 그 근거에 대해 가지고 뭐 보면 뭐 이게 재미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하등 쓸모가 없는 것들, 근거도 없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냥 좀 이제 치근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여초에 모여 있거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그런 혐오, 앞으로의 우리 아이들은 좀 이런 어린이들은 이런 혐오가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클 때쯤, 그러면 지금 내 친구 중에 황가장 아들이 주호거든요. 주호가 이제 돌이신했단 말이야. 얘가 한 20살쯤 되면 그때는 이제 많이 변해 있지 않을까. 20년이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다 변해 있을 거거든요. 왜? 그때는 이미 다 좆됐을 거니까. 그때쯤이 됐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다 박살나고 나면 나아져봤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